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평행선을 그은 미중 회담 성과 없이 입장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날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번 회담 직전부터 지금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언론이 견지였습니다. 여기에 회담 직후 터진 중국 초음속기 무기 위협 언급, 현재 미중의 관계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회담의 내용과 어떤 얘기가 녹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왜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언급이 됐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떠한 상황으로 변질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비축유까지 풀자, 중국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볼래요. 평행선을 그은 미중회담 성과 없이 입장 차만입니다. 이번 미중회담은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11월 4일 미국에서 벌어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바이든 정권이 강경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결과 미중 회담 직후 미군의 2인자인 하이튼 차장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나서게 됐고, 이것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 내용들이라는 부분이죠.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과의 첫 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관원해서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신장, 티벳, 그리고 홍콩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국제 질서의 폐쇄성을 우회적으로 비난을 했고, 이것은 여전히 1대1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중국에 대해서 견지하는 입장도 또 보여주고 있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3시간 20분간 진행된 회담이 종료된 후에 미중 갈등의 돌파구를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의 시작점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죠. 다시 말하면 미중 관계의 갈등 시작점입니다. 갈등 시작점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회담으로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라는 그런 것만 확인한 채 그쳤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만관계법, 그리고 세계연합공보, 육항 보증에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이 부분만 따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은 고수하고 있다라고 이 말만 따서 중국의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이죠. 대만의 관계법, 3개 연합 공보, 육항조항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세계 연합 공보입니다. 미중 간 체결된 공보로서 세 개의 공보를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972년 3월에 일어난 상하이 공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수교 공보로서 1978년 12월달, 그리고 1982년 8월달에 체결한 8.17 공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미국의 관계 재개, 상하이 공보를 통해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재개된다. 그리고 미중 수교 공보를 통해서는 미중 관계가 새롭게 수립된다. 그래서 이때 발로 대만을 뻥 차고 중국의 손을 잡게 되죠. 그리고 8.17 공보를 통해서는 대만 관계법 확대 억제를 약속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8.17 공보에 앞서서 6항을 대만하고 또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의 무력화를 시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대만이 맺은 대만관계법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군사 장비 등을 대만에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중국은. 이 법은 미중 수교로 인해서 미국은 1979년 대만 대신에 78년에 이 수교가 됐고 서로 사인을 하고 79년부터 대만 대신에 중국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유엔에서도 대만을 탈퇴시키고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올려놓죠. 그런데 대만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대만이 점령이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979년 바로 4월 10일 날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이게 대만관계법이에요. 2020년도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이를 더욱 보완하는 타이완 동맹보호법, 그리고 대만 보증법까지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1982년 8월 미중 사이에 공포된 8.17 공보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의 성능과 수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금 보충을 해주려고 6항 보증을 조금 해요. 이 보증을 해주기 전에. 이는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구두로 약속한 지원 방안인데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만의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은 3대 공보 중 하나인 8.17 공보 직전에 이 보증을 발표를 해버리죠. 6개 보장은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미국은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미국은 대만 무기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국은 대만 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은 대만의 조건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는 미국은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 6가지 조항에 대해서 지금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구두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즉 대만관계법, 3개 연합공보, 6항 보증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안정을 보증하는 정책적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 해협 전반적인 현 상황을 바꾸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대만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지만 가이드라인 형태로 새로 정립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설정은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만의 이 사이의 관계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국 양제, 이것은 인정을 하고 하나의 중국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대만의 관계법이나 3개 연합공보, 그리고 6항 보증, 특히 6항 보증과 대만 관계법은 우리가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은 반발하는 어조의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을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 관계법, 3개 연합공보, 6항 보증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특히 대만 관계법과 6항 보증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은 하나의 중국을 2개의 중국으로 기만한 조치라고 하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트럼프 정부인 2019년 5월 7일 미 하원은 대만 관계법보다 더 강화된 대만 보증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립니다. 물론 그때 기권한 표가 한 17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현재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죠. 지난달 9일 시 주석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의 독립 그리고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하면서 완전한 조국 통일의 임무를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대만에서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였는데요. 대만 국방부 장관은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유민주주의 대만에 대해서 전면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달인 9월 21일 시민과의 만남에서 자유질의 도중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yes, 그렇다라고 답해 그동안 유지하던 전략성 모호성을 탈피해서 명확히 대만 지지를 선언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사회에 이목을 끈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근거로 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관계법에는 대만 방어의 의무 조항은 없죠.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서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 등도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악관 성명에선 빠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 핵 안정, 그리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에 대한 양국 정상이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다음날 미군에서 터져나왔죠. 결국 이번 협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얘기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미중 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 당연히 러시아도 이 가속화 정책 안에 끌어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때문에 미군이 독일의 미사일 부대를 새로 창설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 한국의 미사일 기지로서의 전략적 위상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는 측면이죠. 여기에 미중 간 풀어야 될 난관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지금 이게 2차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2차 협상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아직까지 도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지적재산권 침해, 그리고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이 중국 정부의 불성실한 합의사항도 여전히 문제라는 사실이죠. 특히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남중국해의 섬을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 일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죠. 많은 남중국해의 섬들을 군사기지화를 시키고 지금 이곳을 중국의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중국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대화로 그들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던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도 현재 히토류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중국과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중국의 일국양제론,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하지 마라. 이전과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언론 기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만 일국양제론을 그냥 인정을 해줬다. 이국
이재론이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고, 결국은 민주당 정부가 지금 현재 중국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이제 곧 다가오는 중간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지금 벌써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잖아요. 그곳이 민주당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간신히 한 곳은 이겼고 뉴저지, 버지니아주는 완전히 패배했던 이러한 내용. 그리고 특히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분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지금 칼라일을 CEO를 했었던 그 대표가 지금 이번에 됐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